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네. 봄이죠? 이제 봄은 왔는데 날씨가 추워. 감기 조심하세요. 5, 6월 감기는 모두 안 걸리죠? 감기들 조심하시고. 오늘은 저기 OX 문제가 안 나갔습니다. 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음번에 할 때 다음 주에 같이 해서 나갈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이거는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거 다 가져오셨죠? 이따가 여기 나갈 때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2페이지 중개보수 얘기하다 말았죠? 다 했나요? 중개보수? 다 했어요? 중개보수? 다 했어? 다 하고 어디까지 했죠? 어디? 162조? 여기 표시를 해놨구나. 맞습니다. 162조. 맞죠? 이거 돈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서 그랬나봐. 자, 시작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행정처분에 관해서 이제 봅니다. 행정처분.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자료도 그렇고요. 이 법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행정처분하고 뒤에 가면 벌칙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찾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행정처분 가보시면, 자, 이 법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자격증과 관련된 거, 등록증과 관련된 거 두 가지입니다. 자격증과 관련됐을 때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등록증하고 관련되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다시 등록 취소는 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가는 사유는 전부 다 또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거기 행정처분 개념을 먼저 교과서에 보시면 행정처분이라는 건 행정관청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위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우리 국민 같은 국민들 이런 저기에게. 자, 중요한 건 자격증을 취소한다든가 등록증을 취소한다든가 하려면 결론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처분은 결국은 자격증이 있거나 등록돼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하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무등록업자라고 그러죠. 그죠? 무등록업자일 경우에 행정처분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뭐가 있어야 행정처분할 거 아니야.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는데 뭘 취소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일반인들한테는 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격이 있든가 등록이 있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행정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행정처분은 형벌로서 규정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근데 이 설명이 조금 좀 어폐가 있는 설명이에요. 그 형벌로서 규정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처분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처분은, 행정처분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건데 그런 행위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그런 행위가 먹힐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 아시겠죠? 이게 형벌을 가할 수가 없는, 형벌보다는 약한 거 하니까 이거 한다, 이거 아니에요. 개념이. 그래서 설명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설명이니까 무시하시고, 다만 거기 기속행위라는 말, 재량행위라는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조문에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 기속행위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에 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재량행위다 이렇게 이래. 그러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이러면 기속행위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 자격 취소 사유 있죠? 예를 들면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어. 걸렸어. 자격증 관리 기관한테 걸렸어.
그러면 이 자격증 관리 기관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해야 돼요?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 자격증 관리 기관, 시도지사들이죠? 이 시도지사들이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 되는 거, 이걸 기속행위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 자,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행정청이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기속행위라고 그래요. 이에 반해서 요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 재량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 사유는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재량행위야. 거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등록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렇게 되면 재량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지금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기속행위란 말하고 재량행위. 그러면서 기속행위는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 행위 또는 필수적 행위,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재량행위는 거기 상대적이다 또는 임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의적이다라는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항의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속행위는 그 사안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자, 설명해 놨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에서의 행정처분은 벌써 얘기했죠. 자격증과 관련된 행정처분, 등록증과 관련된 행정처분. 그러니까 자격증은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등록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걸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보세요. 자격취소, 자정취소, 지정취소라고 따로 있죠. 우리 부동산 거래 정보망 지정받아서 하잖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렇죠? 근데 제대로 안 하면 지정 취소될 수도 있죠. 그 지정 취소, 거기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지정 취소. 거래 정보 사업자가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지정 취소는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 거래 정보 사업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한테 할 수 있고요.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는 자격 정지 처분 내릴까 안 내릴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는 자격정지 처분 대신 이 사람은 개설 등록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비슷한 걸로 업무정지 처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개설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속이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신 얘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격을 정지시킨다. 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전부 누구를 상대로 해?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자, 그 다음에 이런 지정 취소는 누가 하느냐 얘기죠. 거래정보망 사업자 지정하는 것도 누가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그 취소도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자격증 관리는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쪽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도 시도지사, 정지도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자, 등록은 누가 관련해요? 등록관청이 관련되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이런 처분을 한다. 자, 이 표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이유를 아시겠죠? 이걸 이제 기반이 되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저기 세 번째 줄에 등록 취소를 당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독립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등록 취소를 누구한테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누군가가 소속돼 있었어. A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밑에 B 소속 공인중개사 있었어요. 이럴 때 A 개업 공인중개사를 등록을 취소해 버렸어.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와 관계가 있냐 이 얘기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유롭게 다른 데 가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법인일 경우에 이제 얘기가 틀려요. 이게 법인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공인중개사인 경우, 자, 사원 또는 임원은 전부 공인중개사여야 됩니까? 법인의 사원